주택 공급의 폭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택의 대폭락 이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기 이제 미루어야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지침들,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서 주택 공급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언제나 항상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리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측면을 같이,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의 그런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무조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미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원했고, 떨어졌을 때 주택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공급이 확대돼 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저 역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는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과 축소, 이 공급과 이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기간, 즉 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차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공급의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고, 추후에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재의 성격을 띈 그런 주택들의 공급,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이 확대되는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주택의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기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그런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주택 공급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대폭락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시기를 지금 현재 미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다렸는데 정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거나 대폭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오지 않거나 다시 상승이 오는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 내가 주택을 사지 못했던 것을 아마 또다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내 집 마련 한 채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많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이 주택을 내가 과연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선택의 딜레마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고민이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바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사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예측이 틀리고 빗나가는 이런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현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들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그들의 판단을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그들 역시 앞으로의 예측,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살지 말지, 그리고 내가 자금 여력이 되면은 이 자금을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 모두가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지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고, 그리고 조언 듣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편향적인 너무 생각, 무조건 상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무조건 폭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편향적인 그런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늘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 정책,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곽강받지 못했던 그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 지금 확대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예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관심들을 갖는데, 이런 관심이 나중에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공급이 되게 된다면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늘 어렵고,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지금도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현장을 돌아보지만은 여전히 늘 어려워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딱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을 할 것인가, 청약을 받을 것인가, 경매를 통해서 받을 것인가, 구축을 살 것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미리 사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나의 플랜을 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지 상승할지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택이 필요하면 사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주택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내 집 마련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주택가격의 조정 충분히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시기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나 5년이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사전청약 같은 미래의 예약권 형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기 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당첨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당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는 그런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를 살면서 추후에 공공분양 형식으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공공분양에 대한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영상을 찍었는데, 공공임대, 즉 10년이나 5년 있다가 분양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5년 있다가 사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추후에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측면의 분들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공공임대로 분양 전환될 수 있는 것들, 민간 임대의 물량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전같이 주택의 공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바로 내가 주택을 사는 게 답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이런 집값이 오른 현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있다면 제 생각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미래의 주택가격이 무작정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오르게 되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민간 임대라든가 공공 분양, 공공 임대 이제 분양 전환되는 것들도 내가 사전에 당첨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소유권 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대안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이제 자산의 상승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를 올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또는 구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플랜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지만 여전히 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임성배 TV를 보면서 내 청약을 좀 해야 되겠다. 내 집 마련 경매를 좀 해야 되겠다. 구축의 아파트 빌라라도 좀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선뜻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저도 두려워요, 지금.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들, 그리고 투자를 해놓은 것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의 시점에 딱 왔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 시점에 왔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싸다. 항상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 가격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부동산을 늘 비쌌지만 그것을 내가 샀을 때 그리고 항상 그 가격이 올랐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고 믿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선택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좀 두렵다, 어렵다, 비싸다라고 느끼지만 저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는데 이제는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이제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한 채의 주택을 갔는데 이 주택을 가지고 살면은 삶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 네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돈을 벌어줄 거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분양을 받았을 때 저한테 성배야 3년이 언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3년 후에 내가 입주하는 시점이 올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3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입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는 부동산 무주택자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서 다른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전히 무주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전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그리고 감사히도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분들까지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다주택자 분들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컨설팅을 했지만 저 역시도 하나를 투자함에 있어서 두렵다는 겁니다. 왜? 시기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부동산의 상품이 늘 생물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규제책들, 완화책들이
내가 기대하는 거만큼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과 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임대차 3법이 나와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할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난 과거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예측을 한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 옳지 않는 선택인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에 따라 보니까 그런 선택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는 절대로 손해가 보거나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고 늘 승리했던 그런 올바른 재테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속은 쓰리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 화폐의 하락으로 인해서 내 자산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많이 두려워하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그래도 1주택은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 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대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격의 그런 급상승 그리고 공급이 이제 많이 확대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라 또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거다, 대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어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또 계속 미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내 집 마련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주택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형상을 보이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점점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계속 월세를 살고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밀려나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2주택자가 되고, 또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내가 저녁에 알바를 뛰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계약금을 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데서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술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면서 그렇게 집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먹으면서 그런 삶이 행복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본인들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 집. 본인 집조차 없으면서 본인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거죠. 겉만 번지를 할 뿐이지 안은 그냥 벼 있는 그런 깡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내 집, 내 와이프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 집,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빠르게 확보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내가 모자른 자금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들의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나의 자산의 가치를 올라갈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 과잉이다, 이제 대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시고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돈을 정말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없으시면은 돈을 모아야겠죠.
간단한 겁니다. 돈을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일단은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런 구도들을 채택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파이프 라인들을 만드시면 되고, 그런 구도가 안 되면 소비 지출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소비 지출에 대한 영상들, 제 영상들에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너무 그거에만 포커스를 둬가지고 그런 불의의 영상들, 그런 곳에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생각해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다각화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동산의 시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